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마라탕 후루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마라탕 열풍에 이어 요즘 대세 간식으로 떠오른 탕후루. 바삭하고 달콤한 식감으로 젊은 층에게 특히 인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 탕후루 은근히 가격이 사악하기 그지없습니다. 과일 몇 알에 설탕 그리고 물엿을 입힌 게 전부인데도 3,000원에서 많게는 5, 6,000원대에 팔리고 있기 때문 이는 한국인들 입장에서도 적잖이 비싼 가격이지만 특히 탕후루 원조인 중국인들이 들으면 그야말로 기겁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중국 현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탕후루의 가격은 한국의 3분의 1도 채 안 되는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한국 탕후루 가격을 알고 난 뒤 사기당한 거 아니냐, 귤이 금으로 만들어진 거냐, 아니면 설탕이 은으로 만들어진 거냐와 같은 믿기 힘든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는 중국인들. 아니 그래서 탕후루가 비싼 이유가 대체 뭐예요? 우선 중국에서는 탕후루가 노점상에서 파는 매우 흔한 길거리 음식인데 비해 우리나라에선 유행에 힘입어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며 임대료 및 가맹비가 붙어 비싸진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중국의 대도시와 비교해도 임금이 2배에서 4배 정도 높아 인건비 역시 무시 못할 수준이라는데요. 결정적으로 한국은 전 세계에서 놓고 봐도 과일값이 가장 비싼 나라라 탕후루에 들어가는 주 재료값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이는 끝도 없는 대규모 농장에서 과일을 생산하기에 개당 생산 단가가 무척 저렴한 중국에 비하면 엄청나게 비싸 이런 가격 차이가 자연스레 형성된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게다가 이 탕후루 의외로 만드는 과정도 쉽지 않다고 하죠. 과일을 하나하나 떼어내 세척하는 것도 사람, 일일이 막대에 과일 꽂는 것도 사람, 설탕물을 묻혀 굳히고 포장지로 감싸는 것도 사람. 어느 하나 사람 손을 안 거치는 과정이 없다 보니 노동 강도도 꽤나 세다는 탕후루 제조. 오죽하면 강남의 한 탕후루 가게에서 주 6일 일하고 월 375만 원을 주는 공고를 올린 이유를 알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비싸게 파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나름의 이유가 숨어 있었던 음식들은 탕후루 외에도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알고 보니 비싼 이유가 있었던 음식 탑4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4위, 평양냉면. 삼삼한 매력에 한 번 빠지면 못 헤어나온다는 평양냉면. 최근엔 그 유행이 좀 꺾였다지만 아직도 유명 평양냉면 가게엔 대기줄이 끝없이 이어지곤 하는데요. 하지만 한 그릇에 최소 10,000원 이상, 비싼 곳은 17,000원 정도 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곤 하는데 지금부터 평양냉면을 만드는 과정을 보게 된다면 생각이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평양냉면의 포인트라 함은 이 차갑게 식힌 고기 국물을 꼽을 수 있는데요. 재료가 야채도 뼈도 아닌 소고기를 쓰는 탓에 가격이 훨씬 비싼 데다 흐르는 물에 천천히 식혀야만이 그윽한 육향을 살릴 수 있어 고기를 넣고 종일 끓여낸 육수를 식혀내는 데에만 2, 3일 정도 소요될 정도로 오랜 시간과 정성이 든다고 하죠. 게다가 육수를 우려내는 과정도 여간 복잡한 게 아닙니다. 보통 고기를 삶으면 기름과 부윤물이 떠오르게 되는데 이걸 면보에 몇 번이고 걸러내주는 수고를 거치고 나면 비로소 이렇게 맑은 육수로 된 평양냉면이 완성일 줄 알았는데 이 면에 들어가는 재료값도 만만치 않다고 하죠. 보통 메밀을 70% 이상 사용한 면으로 만드는 평양냉면은 메밀 가격이 밀가루 가격보다 10배 정도 비싼 탓에 이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평양냉면 장인들의 말에 따르면 메밀의 특성상 그때그때 뽑아 삶아내지 않으면 향이 쉽게 날아가기 때문에 펄펄 끓는 뜨거운 물 앞에서 일일이 삶는 수작업을 거치느라 손이 24시간 퉁퉁 부어있는 것은 물론 뜨거운 물이 눈에 튀어 시력도 바람잘 날이 없다고 하니 만드는 사람의 노력까지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해자인 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3위, 간짜장. 항상 중국집 메뉴판을 보면 짜장면보다 1,000원에서 2,000원가량 더 비싼 간짜장. 얼핏 생각해보면 찍먹, 부먹의 차이인 것 같은데 왜 비싼 거지? 게다가 뻑뻑한 간짜장에 비해 일반 짜장은 물하고 전분도 더 들어가는데 왜? 싶었던 간짜장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숨어져 있다고 하죠. 원래 짜장면은 모두 주문을 받는 즉시 짜장과 야채를 동시에 조리하는 간짜장이 기본이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이르러 주문량이 많아지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간짜장 조리 방식은 중국집 입장에서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때 미리 물과 전분을 넣어 만든 짜장 소스를 면 위에 뿌려주기만 하면 되는 물짜장이 등장하면서 대세가 된 물짜장이 짜장면으로 원래 짜장면
짜장면은 간짜장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짜장면의 유래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소스를 한꺼번에 미리 만들어 놓고 데워서 주는 일반 짜장과 달리 간짜장은 주문을 받으면 소스를 즉석으로 만들어야 하다 보니 조리 시간이 더 들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일반 짜장은 물과 전분을 넣어 양을 늘릴 수 있는 반면 간짜장은 물 대신 양파와 야채로 채수를 내기 때문에 여러모로 재료의 양도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중화요리계의 대가 이연복 셰프는 간짜장 하나 양으로 일반 짜장 소스 2그릇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죠. 오, 알고 보니 간짜장을 시키는 게 더 이득인 셈이었네요. 이렇듯 춘장맛, 불맛도 강해 상대적으로 진한 맛의 간짜장을 찾는 마니아들도 많지만 최근에는 주방장의 기술을 요하는 조리의 어려움에 더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고가 더 든다는 이유로 많은 중국집에서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간짜장. 저도 이 간짜장 참 좋아하는데요. 제발 지금 이 가격 이대로 좋으니 사라지지 말아주세요. 2위, 호텔 망고빙수. 5년 전에는 4만 원이었다가 작년엔 무려 10만 원까지 가격이 치솟아버린 디저트가 있습니다. 바로 고급 빙수의 상징이 된 호텔 애플 망고빙수인데요. 이거 비싸도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싶지만 빙수에 사용되는 애플망고의 원가를 알고 난다면 이 가격이 조금은 수긍이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호텔 애플망고 빙수에 들어가는 망고는 오직 제주산 애플망고만 사용하는데 이 가격이 소매가 기준 개당 25,000원에 달할 정도로 워낙에 비싼 데다가 그 중에서도 최상급만 납품받아 쓰다 보니 재료값만 판매가의 70%가 넘기 때문 실제로 애플망고 빙수를 판매하는 국내 호텔들 중 한 곳인 신라호텔의 경우 제주산 생 애플망고가 제품당 2개꼴로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망고값만 최소 5만 원, 전체 가격의 60% 정도인 셈이라 여기에 다른 재료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인건비까지 하면 마진율이 생각보다 남지 않는다고 하죠. 게다가 최상급 재료를 공수해오는 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호텔 구매 부서에서 2월부터 작황을 체크하고 주방장이 직접 망고 퀄리티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비로소 망고 빙수 제작에 필요한 재료가 준비 완료! 여기에 곱게 간 우유 빙수 위에 단팥, 망고 셔벗을 같이 올려 드디어 고객들 앞에 제공된다는 망고 빙수. 이런 과정을 보고 있으니까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 싶지만 그래도 디저트 한 판에 10만 원이라는 넘사벽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 일각에서는 이 돈이면 대체 국밥이 몇 그릇이냐라는 반망빙파와 충분히 그 값어치를 한다는 친망빙파와의 논쟁이 끊이지 않는 중이라고 하죠. 아니 그나저나 요즘 우유값 또 올랐던데 망빙 가격 더 오르는 건 아니겠죠? 1위, 마카롱. 달콤하고 쫀득한 마카롱은 한국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디저트인데요. 대부분의 카페와 제과점에 가면 이 작은 게 하나에 2~3,000원씩은 하다 보니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종종 듣고 있죠. 하지만 마카롱의 제조 과정을 보면 그런 소리가 쏙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주방이 평소보다 조금만 덥거나 추워도 심지어 재료가 손톱만큼만 더 들어가도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온다는 마카롱은 난이도로 치면 디저트 베이킹을 통틀어 끝판왕급이라는데요. 특히 마카롱 속에 들어있는 폭신한 필링을 눌러주는 이 코크 반죽이 만들기가 까다로운데 과하게 저으면 반죽 사이의 공기가 과하게 빠져 납작해지고 반대로 덜 저으면 굽는 과정에서 표면이 갈라지거나 심지어 부서지기까지 하다 보니 적당한 물기로 조절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하죠. 반죽이 성공적으로 잘 됐다고 하더라도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오븐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표면을 만졌을 때 손에 묻어나지 않을 때까지 1시간 정도 말리는 과정이 필수인데 이 역시 습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일일이 손으로 체크하는 수고가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카롱이 비싼 이유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하죠. 이 코크 반죽 속에 들어있는 아몬드 가루가 제과 제빵 가루 재료 중에서도 상당히 고가의 재료에 속하는데 보통 밀가루보다 5배에서 10배 정도 비싸기 때문 마카롱을 한 입 베어 물면 카사삭 부서지는 이 독특한 식감의 비결이 바로 이 아몬드 가루인데요. 간혹 가다가 아몬드 가루 대신 밀가루를 추가하는 가게들도 있긴 하다지만 마카롱 특유의 식감은 당연히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카페나 제과점은 아몬드 가루를 사용하는 곳이 더 많다고 하죠. 매번 먹을 때마다 2~3,000원이 조금 비싸게 느껴지곤 했었는데 알고 보니 만드는 난이도에 재료값만으로도 비쌀 수밖에 없는 몸이었네요.
얼마 전 커뮤니티에서 물가 상승으로 해자가 된 스타벅스 커피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가 된 적이 있죠. 전에는 1,000원대의 편의점 커피 가운데서 홀로 2, 3,000원대의 고고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최근 컵커피 가격들은 물론이고 유제품, 음료수 가격들도 죄다 오르는 와중에 상대적으로 가격 인상폭이 다른 음료수들에 비해 크지 않아서 이제는 해자로 느껴질 정도라는 글이었는데요. 무서울 정도로 치솟고 있는 물가가 날로 체감되고 있는 요즘 모든 음식의 가격 책정 기준에는 나름의 이유가 숨어져 있겠지만 그래도 소비자들이 더 합리적인 가격에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더 많이 나와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